자, 요 작품은 우리 편지 쓰기와 관련된 작품인데요. 선생님도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야. 방학 수업 듣는 애들은 선생님은 그 존댓말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선생님 높임 표현을 평소에 엄마 아빠한테 안 써요. 그냥 반말로 엄마 밥 먹었어? 아빠 밥 먹었어? 이러는데 편지를 쓸 때는 꼭 이상하게 뭔가 나를 좀 꾸며내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존댓말을 썼단 말이야. 요 작품을 보면은 뭔가 선생님과 비슷한 그런 사람이 보이기도 합니다. 앞에와 다르게 앞에는 우리 시 두 편이 있었고요. 요거는 수필이에요. 그래서 나와는 좀 나는 산문시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깨달음을 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편지를 안 쓰겠다는데 왜 편지를 안 쓰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자. 자,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것. 그녀에게 왜 편지를 쓸까? 모르는 그녀에게 편지를 쓰진 않겠지. 지금 이광호 씨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시절이 있었대. 자, 보세요. 근데 이게 지금 일단은 있었다면 과거죠. 자기의 과거를 떠올려 보는 거야. 근데 보세요. 자, 편지를 쓰는 것이 뭐다?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자, 존재를 증명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이 편지를 쓰는 목적.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만큼 표현의 욕구로 흘러 넘치는 것도 없다. 자, 사랑하는 사람, 즉 그녀. 편지를 쓰고 싶은 대상이죠. 표현의 욕구로 흘러 넘치는 것.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무언가를 표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편지를 쓰게 한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편지를 쓰는 거야.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진정하며 운명적인가를 설명하고 싶었다. 사랑하는 마음을 설명하려고 편지를 쓴 거죠. 편지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매혹하는 방편이 될지도 모른다. 요게 바로 편지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랑의 편지는 마지막 순간 도구적이지 못한다. 어떤 거야? 그럼 도구적이지 못하다라는 거는 어떤 말이죠? 내 사랑을 전할 수 없다. 내가 원래 사랑을 전하려고 편지를 썼는데 뭔가 다른 그런 나의 의도가 변질이 됐나 봐. 세상의 모든 글쓰기가 최후의 순간에는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한대. 그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 익명. 여기서 말하는 익명이 뭘까요? 익명. 익명이라는 게 나를 숨기는 거죠. 이 편지를 쓰게 되면 그 편지에서의 나가 아니게 되는 거. 선생님이 엄마한테 반말을 쓰던 그런 사람인데도 편지에서는 되게 엄마를 잘 이렇게 엄마한테 예의 있어 보이고 효녀이고 싶나 봐. 그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익명의 욕구겠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랑의 편지에는 전원도 들어있지 않대. 전원은 전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편지에는 한계가 있다. 거기에는 결정적인 정보나 주장이 들어있지 않다. 아까 말했던 나 너를 너무 사랑해요. 이런 말이 없대. 다만 내 고백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충만한 느낌. 희미한 불빛 아래서 스스로 옷을 벗어야 할 때처럼 주체할 수 없는 부끄러움 따위. 고백이란 결국 2인칭을 경유하며 1인칭으로 돌아온다. 그의 들끓는 고백의 언어들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부끄러운 거래. 자, 이 사랑에 대한 편지에는
2인칭을 경유해서 1인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1인칭이라는 게 뭐죠? I죠. 나를 표현한 글인 거죠. 즉, 편지는 지금 사랑을 고백했다, 못했다? 사랑 고백 못한 거야. 한동안 그는 사랑하는 땡땡에게로 편지를 자주 썼다. 자, 여기서 우리 그가 누군지 생각해 볼까요? 보세요. 나는이라고 안 하고 그라고 했지. 지금 그 과거의 그겠죠. 누구냐 하면 편지를 쓰는 사람인 거죠. 그녀는 그의 편지를 사랑했대. 정확하게 말하면 편지 속의 그를 그녀는 사랑했대. 편지 속에는 그가 찾아낸 자신의 또 다른 영혼이 있었대. 근데 보세요. 근데 또 다른 영혼의 그는 순수한 열정과 끝모를 동경과 깊은 이해심을 가진 존재였대. 그럼 이 사람은 실존의 그일까 아닐까? 아니겠죠? 뭔가 이상적인 모습이겠죠. 그도 역시 그녀처럼 자신의 편지 속 1인칭 화자에게 깊이 매료되었다. 하지만 너무 뻔해서 가혹했던 질이 멸렬한 시간들 속에서 그는 편지 속의 1인칭 주체를 잊어버렸다. 자, 보세요. 이 편지 속에 나는 너무나 로맨틱하고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그 나야? 아닌 거야. 나를 포장한 거죠. 그래서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멋져. 근데 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을 그 편지 속에 나를 잃어버린 거야. 편지조차 쓸 수 없는 시간들이 무심하게 지나가고 다시 편지를 쓰고 싶었을 때 그는 이미 편지 속에 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에서 깨달음이 있죠. 자, 그 편지 속에 나는 어때요? 너무 멋있는 완전 쓰리까이야. 근데 나는 그러지 못한 거지. 근데 우리가 이 괴리를 이 사람이 인식했죠. 그는 편지 속의 그를 연기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자신의 비루함을 뼛속 깊이 실감했다. 내가 이렇게 이상적인 거, 이렇게 이상화된 나를 멋진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너무 뭔가 비루하고 부끄럽다라고 느꼈어. 그는 사랑하는 땡땡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하는 자신 속에 어떤 늙지 않은 영혼을 그 순수한 인격을 외면하고 싶었다. 왜 외면하고 싶어? 멋있잖아. 왜냐 하면은 나랑 다르니까.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는 고백이란 위선이 아니면 위약이다. 자,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는 고백. 편지처럼요. 뭔가 이런 이상화된 고백? 멋져 보이는 누군가가 듣기 바라니까 나를 멋지게 포장하고 싶을 거 아니야. 위선. 위선 우리 어떤 거야? 위선적이다. 겉으로 착한 체 하는 거. 혹은 일부 위약. 여기서 위는 어 일부 겉으로 나쁜 체 하는 게 아니라 좀 일부러 착한 체 함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체는 띄었어야 돼요. 의존명사기 때문에. 자, 그럼 사랑의 편지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 왜? 멋있는 척 하잖아. 근데 그 나가 진짜 나니? 아니라는 거야. 요거의 주제. 요 작품이 세 작품 중에는 제일 좀 헷갈리고요.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중요하다고 느껴. 근데 왜 앞에 작품들이랑 엮어서 내기에는 그런 앞에 작품들이 훨씬 좋고요. 요거는 단독으로 내기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요거의 갈래는 수필이라고 했어. 성격은 일단 우리가 수필이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기 때문에 고백적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성찰적이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자기의 뭔가 그거를 잘 그냥 되돌아보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비판하거든요. 비판적이다. 요거 제재는 사랑의 편지겠죠. 요거의 특징은 어떤 걸까요? 일단은 되게 특징적인 게 여기서 말하는 그는 과거의 자기거든요. 근데 화자를 그로 3인칭 표현을 했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뭔가 독자가 공감했으면 좋겠어서. 그냥 나라고 하면 내 얘기밖에 안 되거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보세요. 일단 과거의 그는 편지 속에서 멋진 척하는 사람. 자, 근데 현재의 그는 편지를 그렇게 편지 속에서 멋진 척하는 내가 너무 별로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요렇게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글쓰기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니구나. 만약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수단만이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거. 요거 2개만 적을게요. 혹시 요 수업을 듣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 있으면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질문해주면은 친절하게 답해 줄 테니까 요거 듣고 변형 문제 풀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안녕.